안녕하세요. 즐거운 가 박대서입니다. 오늘은 북횡단 다섯 번째를 합니다. 좀 뜬금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노인의 연금과 세금입니다. 사실 뭐 뜬금없는 주제는 아니에요. 어, 인간은 먹어야 살죠. 뭐 인간뿐 아니라 생물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먹이를 구해야 됩니다. 인간은 먹이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분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 기여를 하고 그 기여 대가를 돈으로 받고 그 돈으로 먹이를 사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부론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거의 20배 이상 생산성이 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먹이가 충분하죠.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뭐 살 곳도 필요하고 물과 음식이 필요하고 또 겨울도 오니까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 살려면 세금도 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충분한 먹이를 미리 인간은 문명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축적해 놓는 게 좋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못하죠. 동물들 뭐 다람쥐 같은 경우는 하루 한 겨울을 날 정도의 도토리는 모아 놓지만 그게 지속되지는 않죠. 하지만 인간은 자본이라는 형태로 해서 수십 년 혹은 다음 세대까지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문명의 일을 발명해 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회에서 그러한 생산성 20배의 생산성 향상을 누리고 살려면 세금도 내야죠. 다행인 것은 세금이 아무리 높아도 50% 이상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면 20배의 생산성을 올려도 10배만큼 남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매일 일했다면은 지금은 뭐 열흘에 하루 정도만 일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캐나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가 참 좋은 나라긴 합니다. 보니까 연소득이 22,000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면세 한도가 조금 높아요. 65세가 넘으면 노령 공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소득이 22,000불 이내라면 다시 말해서 어, 1년에 쓰는 돈이 필요한 돈이 22,000불 이하라면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 되는 건 세금 내도 상관없고 100%를 설마 낸다 하더라도 그 이하라면은 뭐 세금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좋은 점이 연금을 줍니다. 65세가 넘으면. 그래서 그 연금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조사를 했냐면은 캐나다에 살면은 소득 그러니까 지출을 22,000불 이하로 줄이면 죽을 때까지 65세까지만 벌어먹고 살면 그 이후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마눌님께서 어, 죽어선 한국에 가서 죽고 싶다. 왜냐하면은 캐나다가 의료비가 없긴 하지만 어, 이 기다리다 죽거든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무료 치료는 해주는데 줄이 길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 두 나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엔 기초노령금이 있죠. 요즘 30만 원씩 저희 어머니가 3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다고 그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 달에 670불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75세가 되면 10%를 올려서 730불 정도를 주죠. 그리고 소득이 8만 불 이상이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서 12만 불이 되면 하나도 안 주는데 소득이 뭐 8만 불이면은 뭐 안 받아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대신 소득이 2만 불 미만인 경우는 소득 보장 보충금 GIS라고 부르는데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죠.
그걸 줍니다. 그래서 최고 어, 거의 1,000불까지 줍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에게, 물론 독신 기준이에요. 부부인 경우는 조금 줍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경우가 인당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2만 불 이하인 경우는 이 인컴 서플리먼트를 줘서 2만 불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조사를 해봤어요. 쭉 해보니까 어, 캐나다에 사는 경우는 2만 불 독신 기준, 그러니까 과부나 호라비, 뭐 돌싱, 뭐 이런 경우를 기준하면 2만 불 이상이 되도록, 세후 2만 불 이상이 되도록 하니까, 중요한 점은 지출을 2만 불 이하로 하면은 굳이 뭐 다른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경우는. 그런데 그게 우리 마누님처럼 한국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준비 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CPP라고 캐나다 펜션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뭐 별로 공부만 오래 해서 별로 그 소득 활동이 없거든요. 이거는 낸 만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예상 월 연금을 해봤더니 60세부터 받으면 43불 준다고 그러고, 65세는 67불, 70불, 70세부터 받으면 95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낸 5년 연평균 소득을 보니까 2020년 기준에서는 9,000불 정도고, 2021년, 그러니까 지금 예상연금은 2021년까지 낸 소득을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000불.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본다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월 제가 서머 잡을 했고, 올해는 5주 정도 서머 잡을 했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사실 제 주급이 꽤 센 편입니다. 한 올해 같은 경우 4,000불이었거든요, 주급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2024년 정도에는 23,000불 정도가 되고, 그런 경우에 예상 연원금은 70세에 그 기존의 95불에서 225불로 늘어납니다. 제가 왜 이걸 70세로 했냐면은 집사람이 의료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70세까지는 대충 여기 살아도 될 것 같으니까, 70세 간다고 치면 65세가 돼서 노령연금 신청하면 2만 불 이상 받으니까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제가 지금 쓰는 게 사실은 한 달에 뭐 한 400불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은 5천 불 이하를 쓰니까 2만 불 받으면 남죠. 한 달에 1년에 15,000불 정도가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한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제가 보통 5천 불 정도를 가지고 여행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10,000불 정도가 남습니다. 저축이 오히려 가능하죠. 어쨌든 뭐 70세까지는 캐나다에 살아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65세는 노령연금 신청을 해서 2만 불 정도를 받고, 70세가 돼서 국민연금 신청하면은 60세 신청하는 것보다 거의 뭐 2배가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신연금을 해봤는데, 60세, 65세 이전에 하면은 줄어들고, 이후하면 늘어난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65세 기초노령금이, 기초노령금은 뭐 물론 늘긴 하는데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65세에도 지금처럼 돈을 번다면, 지금 뭐 작년에 번 게 한 3개월 일을 해서 한 3만 불 벌었고, 그리고 올해 번 게 5주 일해 가지고 한 2만 불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을 한다면 굳이 뭐 65세 기초노령금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좀 늘어나니까 좋죠. 근데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잡을 못 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잡을 못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워스트 케이스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65세에 4,000불이 나오고, 그 차액인 16,000불은 GIS로 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2만 불을 벌고, 워스트 케이스에는 뭐 일을 하면 제일 좋죠. CPP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70세가 되면 그때 국민연금 신청을 하면 대충
2천 불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2만 불, 2만 2천 불이 되는 건 아닙니다. GIS는 다른 소득이 는 만큼 줄기 때문에 소득 보장금이 2천 불이 그만큼 줍니다. 다만 차이점은 70세, 제가 여기 온 게 거의 뭐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직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70세까지 살면 20년 이상 거주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해외 거주에도 기초노령금 4천 불 하고 국민연금 2천 불 합쳐서 6천 불은 줍니다. GIS는 안 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국 가면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70세 한국으로 만약 간다면 집사람을 가자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디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여기 살더라도 의료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라는 경우가 생기겠죠. 저나 집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기다려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병원 가다가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70세 이후에 간다면 20년 이상 거주를 한 셈이 되니까 기초노령금 4천 불하고 국민연금 2천 불, 6천 불은 한국에 살든 베트남에 살든 아니면 뭐 더 싼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싸죠. 그런데도 가도 줍니다. 6천 불 정도는 주고 나머지 14,000불 정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볼 건지 지금 2만 불 미만으로 비용을 줄이고 그 차액을 뭐 면세 저축 계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캐나다에 대해서는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음 cấp 341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은퇴가 10년 이내로 왔다면 나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88세까지 혹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누워 있다가 죽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벽에 똥칠하고 5년씩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제가 부동산 검토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일 좋은 거는 배당금 받는 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좋지만 그 그런 가능성도 있고 월세를 받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나름적으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캐나다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리고 뭐 연금을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의료 서비스는 한국이 더 좋고 연금 서비스는 캐나다가 더 좋은데 다만 캐나다는 20년 이상 살았을 경우에 해외에 가도 주고 다만 GIS 14,000불 해당되는 건 안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